안녕하십니까.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이사장 최상복입니다. 저희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은 지난 6월 강릉시로부터 독립된 민영재단으로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자신의 역량을 심화 확산시키는 데 지원하기 위한 재단입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자칫 소외되기 쉬운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지역의 인재,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인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학사업과 온라인 교육 지원사업, 대입 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입 설명회는 학부모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자녀들이 진로와 대학 입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중3, 고1, 고2로 나누어 실시되는 이번 입시 설명회에서는 각 학년별로 달라지는 대학 입시에 대한 정보와 효율적인 공부 방법, 내신과 수능 대비 등을 수년간 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강사들에게서 상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강의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자녀들과 진지하게 대화하여 성적 향상은 물론 대학 진학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의 가정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온 가족이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윤경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대학 입시, 지금 아까 우리 제목에 뭐라고 제가 써놨는가 하면 맞춤형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게 도대체 뭐가 다른 거냐? 자, 과거에는 우리 엄마 아버지들이 대학에 갈 때는 내가 어느 대학을 갈지, 어떤 학과를 갈지만 결정하면 됐어요. 근데 그런 결정은 미리 할 일이 아니라 그냥 고3 때 원서 쓰기 직전에 하면 되는 거지 그 전에 미리 고민할 필요가 없었죠. 근데 지금의 입시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면 내가 어느 대학이나 어느 학과를 가겠다. 어떤 친구는 이제 대학이 우선인 친구도 있고 또는 뭐 의대나 뭐 교대나 이런 걸 원하는 친구들은 이제 학과가 우선이 되겠죠. 여튼 대학이나 학과가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핵심은 뭐냐면 왜 맞춤형이라고 그랬느냐? 내가 갈 대학인 도대체 어떤 전형으로 학생을 뽑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 그 대학의 이 전형은 이런 학생들을 원하는구나? 이걸 알고 준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학생들도 학교에서 물론 진로 시간에 지도를 하긴 하지만 상당수 학생들이 고3이 되도록 그걸 몰라요. 그 고3이 와서 이제 내가 갈 대학은 내가 준비한 걸 뽑는 게 아니네. 이렇게 되면 이제 갈 방법이 없죠. 그래서 맞춤형이란 건 뭐냐면 사실 1학년, 사실 2학년 이게 지금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어도 요맘때쯤까지는 내가 어떤 전형으로, 주력 전형을 어떤 전형으로 대학을 갈 건지, 그래서 이제 흔히 전략이란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요게 정해져야 돼서 오늘 세 가지를 제가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전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또 학과도 부모님들 대부분 뭘 알아요?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과를 여전히 지금도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 뒤에는 학과, 공부 잘하면 무조건 의대, 아니면 뭐 공대 중에서도 뻔하죠? 전학이라고 그러죠. 전기, 기계, 화공, 뭐 건축, 토목. 뻔해요, 학과가. 문과는 다 어디예요? 공부 잘하면 경영학과. 이런 식으로. 그런데 실제로 지금 말하는 학과들도 우리 사회에 필요하긴 하지만 그런 학과 이외에도 정말 가야 될 학과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 학생들이 아는 건 엄마 아버지가 아는 정보 이상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런 학과에 대한 정보를 좀 많이 알으셔야 되겠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세 가지를 오늘 얘기를 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전형이라는 게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한 가지로 간단하게 옛날처럼 수능이나 학력고사 보면 되지 이렇게 복잡하게 우리를 만드냐 이런 말씀들 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시험관이 동물들 다 모아놓고 자, 우리가 대학 시험을 보는데 저 높은 나무 꼭대기까지 제일 빨리 올라가는 놈을 우리 대학에 합격을 시키겠다 그랬어요. 말 돼야 안 돼요? 그러면 거북이나 코끼리는 평생 대학 못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 거냐면 단순하게 한 가지 길을 해야 공정하고 간단하지 뭐 이렇게 입시를 전형을 이것도 저것도 만들어놔서 우리 머리 아프겠냐 그러시는데 그게 아니라 학생들마다 잘할 수 있는 게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학부모들이 상당수 안에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알고 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이 반드시 옳으냐? 아니죠. 내가 숙기가 없고 나서기 싫어하고 난 혼자 꼼꼼히 앉아서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는 종합전형하고 전혀 안 맞아요. 그러면 작년까지는 어땠느냐? 이런 친구들이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수능은 못 보지만 또 다른 걸 굉장히 잘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마다 장점이 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코끼리도 거북이도 뱀도 원숭이도 다 자기가 잘하는 걸 갖고 대학을 갈 수 있게 만들라니까 전형이 여러 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학부모님들은 대부분 야, 입시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우리 어렵게 해. 우리가 왜 입시 공부를 해야 돼? 이런 생각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 자녀들한테 기회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입시는 복잡한 게 아니라 다양하다. 여기서 출발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럼 대학은 어떻게 가느냐? 다 아시죠? 수시와 정시가 있었지만 작년부터는 추가 모집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하는 내용은 전부 내년도 전형입니다. 올해 전형이 아니라 자료 자체가. 그래서 내년 9월 13일 날 수시 모집이 시작이 되고요. 내년 12월 29일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서 정시가 시작돼요. 그리고 이제 수시 정시가 다 끝나고 학생을 이제 모집을 못한 이런 대학 학과에서는 추가 모집에 들어가는데 그걸 2월 20일, 내후년 2월 20일 날, 그러니까 고등학생 입장에서는 학교 졸업하고 이제 엄마랑 학생 스스로가 알아서 원서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3번의 기회가 있다. 그런데 수시는 대학 전형별로 6개까지 최대. 꼭 6개 쓰는 건 당연히 아니죠. 보통 평균 한 4.6회 정도 써요. 정시는 가나 다군이 있는데 서울 쪽에 있는 대학을 가려는 친구들은 사실 다군은 없다고 봐야 돼요. 가, 나군 2개뿐이 없다고 봐야 되고 지방대학을 갈 친구는 다군도 많이 있어요. 추가 모집은 원서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한 해당 2만 원인데 지난번에 140장 원서 쓴 친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수시 6장을 우리가 원서 쓰는 걸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이제 맞춤형 입시 전략을 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6개를 쓴다는 건 뭐냐 하는 거 일단 뜻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6개 대학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많이들 수시 6장 그러면 6개 대학을 쓴다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그게 아니라 전형을 기준으로 한 개 대학에도 여러 개 전형을 쓸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아시고 두 번째 요 밑에 써 있는 요 대학들은 교육부 관할이 아니에요. 이걸 특수대학이라고 하는데 이 대학들은 수시 6회고 이런 거 없어요. 일반 대학 원서 쓰고 추가로 얼마든지 쓸 수 있고 수시에 붙어도 예를 들어서 뭐 카이스트에 수시에 붙었어요. 그래도 정시에 수능 점수 잘 나면 서울대 정시 원서 또 쓸 수 있는 그런 대학이 요 밑에 있는 대학들이에요. 그래서 일반 대학이냐 아니냐로 일단 갈린다. 그러면 수시 6번을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그래서 연세대학교를 보면 연세대학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학생부 전형 여기 수시 모집에 요 학생부 전형 안에서 한 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논술 따로 실기 특별 다 따로 쓸 수 있으니까 몇 개 쓸 수 있어요. 그럼 연세대학교만 하나, 둘, 셋, 넷, 5개 쓸 수 있는 거예요. 6장 원서 중에 5장을 나는 몽땅 연대 쓰겠다. 이것도 가능해. 지원 자격만 되면. 그런 거 하면 이건 대학마다 다 다릅니다. 자, 고려대학교는 어떠냐? 고려대학교는 다 가능하다고 그랬죠. 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5개. 요 중에서는 하나만 쓸 수 있어. 그래서
고대 같은 경우는 학교 추천도 쓰고 똑같이 학생부 종합인데 학업 우수형, 계열적 합격 다 쓸 수 있어요. 중복해서. 그래서 여튼 6장까지 쓸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특정 대학에 올인하겠다는 친구들은 자격 요건이 된다면 다 그 대학에 쓸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6개를 쪼개서 쓸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전략을 짜는 게 필요하다. 자, 올해 입시가 바뀐 첫 해라는 거 아세요? 네. 지금까지 입시와는 완전히 다른 입시가 올해 시작이 된 거예요. 일단 뭐가 달라졌죠? 올해 뭐가 달라졌나요? 일단 교육과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이라는 게 사실은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작년부터 입시를 시작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못했고, 그래서 작년 고3들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배우기는 새로운 거, 입시는 옛날 거. 첫 해, 2015 개정교육과정이 시작되는 첫 해가 올해예요. 그래서 오늘 제 강의는 고2, 고3, 고1, 중3 4개 학년이 같이 들어도 되는, 크게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학들은 입시의 안정성을 위해서 크게 전형을 안 바꾸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3까지는 오늘 제 강의를 들어도 됩니다. 여튼 그래서 올해 특히 이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 시작되는 또 첫 해예요. 그래서 개정교육과정이 시작되고 공정성 강화 방안이 시작되는 첫 해다. 그럼 도대체 올해부터 뭐가 바뀌었느냐? 일단 비교과가 축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학생부 기장목이 굉장히 축소가 되고, 특히 이제 수능은 진로 희망 이런 거 다 없어지죠. 올해 못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년 1학년들은 어때요? 1학년들은 수상, 개인 봉사활동, 자율동아리, 독서 다 못 써먹어요. 그리고 추천서도 없어지고, 자기소개서 없애라 그랬는데 1학년서부터 지금 내년서부터 없어지는 건데 미리 없어지고, 수능도 40% 내년서부터 1학년부터 해라 그랬더니 대학이 알아서 올해부터 이미 대부분 대학이 40% 했고, 그래서 사실 1학년부터 바뀌는 내용이 상당수 있었는데 그게 올해부터 내년서부터 2학년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신이라는 개념이잖아요. 내신. 그러니까 내신이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석자 등급이죠. 야, 그래 너 평균 등급이 몇 등급이냐?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전 내신이 나빠서 교과 전형은 안 돼요. 라든지. 그런데 이 내신의 개념이 올해부터 바뀐 거예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부터. 왜?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것은 9등급제가 아니라 ABC로 나가요. 그런데 대학이 보고 싶은 성적은 어떤 거냐? 고3 성적을 보고 싶은 거예요. 입시에 가까운 성적. 1학년 때야 학교 들어와서 어영부영하고, 뭐 더군다나 1학년 공통 과목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입시나 성적을 내는데 유용한 그런 과목들이 아니에요. 아예. 그래서 1학년 과목들은 아주 조금, 2학년 조금 더 많이, 3학년 아주 많이. 3학년이 지금까지 작년까지는 반 이상의 성적이 3학년 성적이 반영된 거였었어요. 대부분의 대학들이. 그런데 개정교육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진로 선택 과목이 3학년에 많은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3학년 내신을 반영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외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에 진로 선택 과목을 아예 반영을 안 해버려. 연대, 고대, 서강대 다 달라요. 진로 선택 과목 반영하는 방법이. 그래서 입시가 이제 내신이 3학년 위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1학년 내신이 가장 비중이 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그래서 1, 2학년 내신, 아주대 같은 경우는 3학년 내신 아예 안 봐요. 1, 2학년 내신만 봐. 그래서 1학년 20%, 2학년 80% 이런 대학도 있어. 이런 식으로 입시의 판이 바뀌었어. 개정교육과정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 재작년에 몇 등급이 어디 가고 붙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입시가 다른데. 근데 많이 올해 고3도 작년 점수를 보고 붙을 거다,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상담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걸. 입시를 모르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과목이 등급제가 아니라 진로 선택 과목 빠진다. 그래서 바로 요거죠.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 또는 전문교과 2 이런 과목들은 9등급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일단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 수가 많이 줄면서 대학들이 위기에 있는 거 아시죠? 갑자기 11만 명이 줄었어요. 그것도 뭐 100만 명 중에 2000년대 100만 명이었거든요. 학생 수가. 그런데 지금 50만 명도 안 되는 데서 10만 명이 줄어버리면 이건 대학이 아주 완전 위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젠 대학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대학을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학생들한테 가끔 농담하는 게 너 대학 좋다고 무조건 들어갔어. 군대 갔다 왔더니 엄마 내가 다니던 데가 없어졌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학들이 이미 이제 사회교육, 평생교육 체제로 이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상당수 지방대학.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중북 아시아 쪽 이쪽 사람들이 모두 학생들이 그 학생들 가지고 어느 대학은 반을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학들이 아주 큰 위기에 처해 있는데 더군다나 학생부 종합전형이 사실은 아닌데 이게 대학을 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너무 많아요. 혹시 자네들 종합전형 준비한다고 안 해요? 집에서? 지금 질문 들어오는 거 봐도 뭐 2학년 때, 3학년 때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나요? 이게 뭐냐면 종합전형 준비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동부사활동 해야 되나요? 이거 다 종합전형이에요. 종합전형 안 하는 친구들은 전혀 의미 없는 건데 그런 질문이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는 학부모님들이 여전히 대학 입시가 종합전형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올해부터 종합전형이 엄청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튼 그런데 이 종합전형 문제가 뭐냐면 학생들 입장에서 종합전형을 준비하는데 종합전형은 상당수 대학이 수능체제가 없어요. 수능을 안 봐도 돼. 서울대 일반전형 수능 안 봐도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애들 편하기 좋잖아요. 나는 종합전형 준비하니까 수능 안 해도 돼. 공부를 안 해. 그러면 공부 안 하면 독서를 많이 하든 땀을 많이 하면 좋은데 그것도 안 해. 그러고 맨날 스마트폰 보고 게임만 해, 남학생은. 이래서 지금 학력이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 학생 수도 없죠? 애들 수능 공부도 안 하지? 그러면 정시에 칠 친구가 없어. 다만, 그런데도 왜 정시를 늘리려고 그러냐? 13만 명의 졸업생이 있어요, 현재. 재학생이 지금 40만 명이 안 되는데, 졸업생이 13만 명이 지금 재수 아니에요? 3수, 4수 이게 너무 많아서 재수란 표현 안 쓰고, 재수는 따로 얘기하고, 3수, 4수까지 포함한 얘기가 졸업생이에요. 졸업생이 지금 13만 명이에요. 이 친구들이 정시를 지금 가야 되는데, 그동안 정시가 너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사회 문제가 되겠어. 그래서 정시 40%로 서울 16개 대학을 늘리라고 하는 이유였어요. 그렇죠? 재학생이 사실은 목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학생들은 또 어떤 학생들은 정시 목표로 하는 수능 공부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전 수능 굉장히 강조할 거거든요. 재학생들은 수능 공부를 해서 수시에 가야 돼요. 수단은 똑같은데 목표가 달라요. 수능 공부해서 정시로 가라는 뜻이 아니라 수능을 공부해서 수시로 대학을 가는 게 재학생의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수능을 열심히 해야 돼. 그런데 이걸 잘못 이해하고 수능 공부해라 그러면 그럼 수시 포기하고 정시로 가나 보다? 그거 아니거든요. 자, 여튼 그래서 학생 수 줄죠. 애들이 수능 공부 안 하죠. 그래서 정시 갈 친구가 안 생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올해 추가 모집이 보세요. 뭐 벚꽃 지는 순서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이 그림이에요. 서울, 경기, 인천 여기까지는 그런 데를 유지했는데 이제 강원도서부터 추가 모집이 43%에서 82%까지 정시 전체 모집 인원에 이렇게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이미 대전권이나 이쪽의 대학들의 좀 하위권 대학들은 수시 모집이 95%예요. 아예 정시 모집이 없어. 그러니까 정시가 늘었다라고 아는 것도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정시를 늘리라고 하는 건 교육부에서 서울에 16개 대학을 늘리라고 한 거지 전국의 대학은 정시 결코 안 늘었습니다. 다 줄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왜곡되게 알려져 있어서 이런 거 오늘 제가 많이 좀 바로잡아 드리고 갈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강원대만 해도 113명을 추가 모집했어요. 수시 정시까지 해서 다 했는데도 학생 결국 모집 못했어. 그래서 추가 모집을 국립대학들부터 168명서부터 상당수의 추가 모집이 있었어요. 전에는 어땠느냐?
추가 모집하면 대학 귀신 상할까봐 안 했어. 근데 지금 안 할 수가 없어요. 워낙 많아서. 그렇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도 이제 추가 모집을 굉장히 많이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점점 이제 재수생이 더 줄면 더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입시에 대한 기본 이해는 했어요. 그러면 지금서부터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면 전형이 나온다 그랬는데 일단 전형을 알아야 그 다음 대학 학과 얘기를 할 것 같아서 거꾸로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전형이 도대체 어떤 전형이 있는가. 자, 이게 내년에 입시입니다. 자, 지금서부터 제 자료는 모든 게 색깔이 똑같아요. 파란색은 전부 교과 전형, 빨간 건 종합, 노란 건 논술, 회색은 정시, 초록은 특기자예요. 기억할까요? 엄마들은 뭐 아직 젊으니까 저는 돌아서면 까먹거든요. 자, 그 색을 기억하면서 보면 숫자 볼 수가 없어요. 감각적으로 크기만 보는 거예요. 지금 세밀한 숫자는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틀리네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전형 계획을 처음 했을 때 기준이고 입시라는 거는 모집 요강 최종 나올 때까지 계속 숫자가 바뀌어요. 그래서 크기만 대충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많이 뽑는 건 뭐예요? 교과 전형 44%. 그렇죠? 15만 4천 명. 4년제만 지금 35만 명 정도를 뽑아야 내년에. 그 다음에 종합이 24%뿐이 안 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 학생은 종합 전형만 제일 많은 걸로 착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가 편한 거야. 공부도 안 해도 되고. 너 왜 공부 안 해? 나 비교과 해야 되는데 봉사하고 뭐 하고 뭐 동아리 해야 되고. 그나마도 제대로 안 하는 게 문제지만 여튼 그래서 공부들을 안 해요. 지금. 이 전국적인 현상인데 오늘 저는 포인트를 강릉에다 맞췄어요. 그러면 제가 그동안 강릉에 쭉 와서 설명해 보면 그래도 전국적으로 이 강릉이 좀 학구열이 높아. 그런 걸 전제로 해서 강릉에 있는 친구들은 수능 공부가 가능할 거다라는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에 가서는 수능 강조를 못할 학교가 많아요. 얘기해봐야 그 학교는 영원히 수능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돼. 학교 자체가. 그럼 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강릉은 제가 보기에 또 이 강릉의 선생님들이 현직 선생님들이 진학에 열심히 선생님이 꽤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수능이 될 거라는 전제하에 오늘 얘기를 진행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른기회 전형이라는 게 있어. 이건 뭐냐면 일반 학생들하고 경쟁을 하면 좀 불리해.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뭔가 조금 더 혜택을 줘야 되겠어. 이런데 이런 고른기회 전형을 지금까지 없었던 대학은 10%, 있었던 대학은 20%로 늘리라고 지금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른기회 전형이 물론 정원의 전형이라는 것도 있는데 여튼 뭐 아실 거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정원 내외 전형으로 해 고른기회 전형이라는 게 굉장히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이제 알아두고 싶은 것은 바로 지역인재 전형이죠. 물론 가정 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서부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이제 관심 많은 부모님들 이 지역인재 전형은 왜 생기는 거냐면 의치한 수의대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가 예를 들어서 강릉에 와서 강릉 관동대 의대를 졸업하고 다시 서울로 가버려. 그럼 안 되잖아요. 이 지역엔 영원히 좋은 병원도 없고 의사가 없고 만약 그렇게 친다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국가에서 강제로 내년서부터입니다. 내년서부터 지금까지 권장이었어요. 근데 내년서부터는 의무적으로 강원하고 제주는 전체 인원의 20%. 이 전체 인원은 어떤 인원이냐면 대학의 모집 인원이니까 정원 내외 외국인 전형까지 다 쳐서 전체의 15%, 20%를 반드시 뽑아야 돼. 지역인재. 그 지역 애들. 그리고 나머지는 무려 40%를 그 지역 학생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요번 7월에 지금 입법 예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최근에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대학들이 이제 의치, 한의학, 약대까지, 간호까지. 그래서 그 지역 학생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그 지역으로 갈 수 있게. 그런데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연대 원주가 지금 연대 미래 캠퍼스라고 그래요. 연세대가 늘 불만인 게 뭐냐면 우리는 학생을 뽑고 싶은데 학생이 없어. 강원 지역 애들을 뽑아야 되거든, 지역인재로. 근데 학생이 와야 뽑지. 성적이 되는 학생이. 그래서 못 뽑았는데 왜 니네 강원 애들 안 뽑았어? 그러고
페널티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원 지역 학생들이 사실 기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대학은 9개뿐이 없지만 특히 의대나 이런 데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노력을 안 해서 학생이 없으면 대학이 못 뽑잖아요. 지금 거꾸로 강원도는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강원도에 의대만 해도 3군데나 있잖아요. 대학이 9개뿐이 없는데 그 중에 보세요. 강원대 15명 교과로 의대 뽑고 연대 미래 14명 학생부 종합으로 뽑아요. 강원 애들만. 그리고 가톨릭 관동대도 8명 뽑고 전국에 이런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저거를 못 채워주는 거예요. 오히려 강원도 애들이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 지역인재 전형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특히 의치한 약, 수의대, 간호까지. 그래서 쭉 해서 이제 의치 간호까지 쭉 뽑아봤고요. 간호는 뭐 지금 출중에 당연히 없고 한라대 빼놓고는 간호학과 다 있어요. 7개 대학이. 그래서 이제 간호. 그리고 이제 그 이외의 학과들도 상당수 많이 뽑아서 이렇게 많이 지금 강원대만 해도 500명 이상을 지역인재 전형을 뽑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혜택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원도 학생이 몇 명 안 되거든. 강원 전체 해봐야 제가 입사면에 가보면 춘천, 원주, 강릉에서 하거든요. 보통 해봐야 춘천은 진짜 몇 명 안 모여요. 학부모들 없어. 춘천은 굉장히 쇠락했어요. 제일 많이 모이는데 어딜까요? 원주에. 원주는 폭우가 쏟아져도 미어 터져요. 그리고 강릉은 그 딱 중간. 학생이 보니까 별로 없어. 원주 쪽이 지금 오히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이 없는 것에 비해서 대학의 이 지역인재는 20%로 해준 게 학생이 없는데 40% 해버리면 이게 미달라요. 이런 생각이 벌어져. 단, 지금까지 입시 결과를 볼 적에 지역인재 전형이 반드시 더 쉬운 건 아니라는 거. 이건 조금 알고 넘어가야 돼요. 혜택을 줌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양쪽의 원서를 내면 보통 일반 전형 내는 친구가 지역인재도 내거든. 아까 봤죠? 같은 대학 2개 낼 수 있는 거. 그렇게 내다 보면 지역인재가 워낙 뽑는 숫자가 작으니까 한 학과에서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반드시 쉬운 건 아니지만 어떤 기회를 훨씬 많이 주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원서를 쓸 거냐면 보통은 이제 내신하고 수능 관계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신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친구들은 일단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걸 썼죠. 그렇죠?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 최저 있는 경우가 아주 조금이에요. 대부분 수능 최저가 없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애들이 공부를 안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한 10년 오다 보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공부를 안 하는 분위기예요, 지금. 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능 공부를 내가 하면 입시가 블루오션이. 요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이해 못하는 부분이 학교 현장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 공부를 하면 대학 입시는 엄청 쉬워진다. 그런데 수능 없는 교과든 종합이든 수능 최저가 없는 걸 하면 이건 완전 레드오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강릉 지역 학생들한테 핵심적으로 한마디를 해줘라 라고 한다면 수능 공부하세요. 대학 가기 엄청 쉬워집니다. 그렇죠? 좀 이따 또 다시 얘기할게요. 그래서 일단 이제 종합전형. 그동안은 서울의 15개 대학은 종합전형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처음 이제 정시를 늘리고 보니까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불리하게 됐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정시는 대도시에 있는 친구들이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야, 그러면 교과 전형도 늘려. 누구한테? 수도권에 있는 모든 대학은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라는 걸 만들어라. 권장했어요. 올해부터. 올입시 첫 해입니다, 그게. 그래서 지역인재 말고요. 지역균형 선발, 지균이라고 그러죠. 이거 서울대만 있었거든. 작년까지. 그런데 올해서부터 수도권의 거의 모든 대학들이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라는 게 신설됐는데 그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 종합을 할 수는 없고 다 교과로 만들었어요. 대부분. 그래서 지균 선발은 교과 전형이다. 그런데 교과 전형을 하려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겼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9등급제래야.
하기가 쉬운데, 자, 개정교육과정이 3학년 성적을 학교에 따라서는 거의 대부분이 성적 부등급제가 있는 고등학교가 있고, 교육과정이. 어떤 학교는 반 이상이 볼 수가 없어, ABC야. 이런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교과 전형을 하지? 난처해졌죠. 그래서 직윤을 만들 때 교과 전형으로 대부분 만들었고,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학교장 추천 전형을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이제 돌아가시면 해결해야 될 것이, 우리 애는 어느 대학의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시는, 그 기준을 알아보는 거 중요해요. 그렇죠? 학교장 추천 전형의 기준을 알아야, 아, 우리 애가 이런 걸 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대 직윤서부터 다 마찬가지예요. 고대 학추. 재작년까지는 수능 최저만 맞추면 95% 이상 합격했어. 떨어지는 애가 없어. 네? 그럼 보험이잖아, 거의. 그죠? 그런데 그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내신이 좋은 친구를 하냐? 당연히 아니겠죠. 학교마다 다 기준이 달라. 지금 조금 아까 요 앞에 있는 학교 선생님 만났더니 내신 성적이 아니라 수능 그동안 모의고사 점수를 점수화하고, 이렇게 해서 내신하고 다 점수화해서 순서로 추천을 해준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학교마다 추천 규정이 다르니까 우리 애는 어느 대학까지 추천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거 필요합니다. 여튼 그게 이제 교과 전형이에요. 올해 서울대를 빼고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에 교과 전형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교과 전형이 없는 대학은 10몇 개뿐이 없어. 다 있어요. 근데 이게 대세야, 사실. 종합이 아니라. 그 다음 나는 모의고사 점수가 학생부 성적보다 훨씬 좋아요. 그런 친구 가끔 있어요. 이상하게 내신은 안 좋은데 모의고사 잘 봐. 그런 친구는 아예 1, 2학년부터 논술 준비하는 게 빠를 수도 있어. 눈높이가 안 맞거든요. 자기 내신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의 눈높이가 모의고사랑 안 맞아. 그렇다고 정시로 바로 직행하냐? 그건 아니죠. 논술을 준비해라. 논술 얘기만 하면 또 두드러기 붙는 부분들이 있어. 왜? 그거 학원에 가야 되고, 뭐,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8, 9년 전 얘기고요. 지금의 논술은 몽땅 교과서에서만 나와요.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안 나오면 큰일 납니다. 교과서에만 출제하고 집에서 얼마든지 혼자 준비가 가능한 그런 논술이에요. 그런데 특히 인문 논술 같은 경우는 현재 수능에서 가장 어려운 게 국어거든요. 논술 준비하면 국어 성적이 올라갈 수 있어. 또 이과는 수학이에요. 기본 틀이. 그러면 수능, 수학 잘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의 논술은 논술을 위한 논술 준비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수능을 더 탄탄하게 하기 위한 논술 준비로서 내신보다 수능이 강한 친구는 논술 준비를 해라. 그런데 논술은 무조건 장기적으로 한 친구가 이게 3학년 1학기 끝나고 나서 논술 학원 다니고 붙을 리가 없죠. 그래갖고 논술 보면 붙는 애가 없는데 논술을 왜 선생님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술을 위한 논술이 아니라 수능을 위한 논술이라고 그랬어요. 같은 길이에요. 그게 옛날 논술이 지금 논술과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경우 따라서는 논술을 꾸준히 준비할 친구도 있다.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됐어. 그럼 어떻게 해요? 패자부활전으로 정시 가야죠, 뭐.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정시로 잘 가는 친구가 많지 않아. 의외로 굉장히 적어요. 왜? 13만 명의 재수생하고 써야 되는데 졸업생하고 13만 명의 졸업생은 어떤 입장일까요? 한번 실패했으니까. 배짱 부릴 수가 없죠, 입장이. 근데 재학생은 또 배짱이 좀 남아있거든. 그러면 똑같이 원서내면 누가 붙어요? 재학생이 붙을 가능성이 드물죠. 그러니까 재학생이 공부 못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처한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재학생이 정시에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또 정시에 상위권 대학을 갈 친구라면 이미 수시에 또 다 갔어요. 그래서 정시에 갈 친구가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자, 여튼 이런 틀로 하거나 아니면 아주 가끔 뭐 소프트웨어 특기자 같은 경우는 또 별개죠. 우리 애는 프로그래밍 뭐 이런 거 굉장히 열심히 해. 맨날 밤만 되면 그거에 내신이 8등급이고 수능 7등급 나와도 갈 수 있어요. 고대도 갈 수 있어. 왜냐하면 특기자들은 내신, 수능 안 봐요. 진짜 특기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그 학생의 장점에 맞춰서 대학을 갈 수 있게 이렇게 전형이 다양한 거다.
이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결국 이게 지금 오늘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애는 어떤 전형으로 가는 게 가장 적합할까? 그거를 알아야 국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입시설명회를 듣는 이유예요. 그렇죠? 그러면 머릿속에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계속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는 어떤 전형이 가장 적합할까? 그런데 중요한 거, 육논술 없어요. 논술 6개 다 쓰는 걸 육논술이라고 그래요.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새 같은 경우는 6종합도 안 돼. 6종. 종합전형에 6개 올인한다. 아니에요. 이제 비빔밥이야, 이제. 그렇죠? 하는데 주력으로 어떤 게 좋을까? 종합이 주력인데 플러스 교과를 할 거냐? 종합 쓰면서 논술을 2개 쓸 거냐? 이런 개념인 거지. 그러나 핵심이 먼저 있고 보조적으로 전형을 2개 정도를 섞는 게 기본 전략이다. 그렇죠? 그럼 교과 전형은 도대체 뭐냐? 제일 많이 뽑는다면서? 말 그대로 교과 가지고 뽑는 거예요. 내신 등급 가지고. 교과 100도 있고, 지금은 교과만 가지고 했더니 내신이라는 거를 그대로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학생부를 같이 반영하는 대학도 꽤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지역균형 선발 전형 내년에 올해랑 내년 굉장히 달라졌어요. 저도 이거 오느라고 어젯밤에 부랴부랴 지금 다시 정리했는데 상당수 많이 바뀐 게 일단 추천 인원 제한이 넓혀지거나 없어졌어. 지금까지 뭐 한 학교에 뭐 4명 뭐 이렇게 정해졌었는데 인원수가 많이 변했고요. 그 다음 건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있었었거든요, 작년까지. 근데 수능 최저를 내년에는 없앱니다. 그런 변화들이 있어요. 또 뭐 동국대 같은 경우는 뭐 서류 30%를 한다든지 또는 이화여대는 뭐 면접 20, 연대도 면접 40. 수능 점수만 가지고, 내신 성적만 가지고 학생을 뽑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진짜 올 수 있나 없나를 우리 대학에 다닐 수 있나 면접을 통해서 걸러내겠다는 뜻이겠죠. 그다음 수능 최저가 있는 거 이게 유리하다고 그랬죠. 강릉 지역은. 왜냐하면 이 대도시 아닌 지역에는 내신 1등급 퍼펙트한 1등급 애들 꽤 있어요. 근데 걔들 수능은 또 안 나온 친구들이 있거든. 이런 친구들하고 싸우려면 대도시 친구들은 수능 있는 쪽이 유리하다. 그래서 서울대부터 고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학추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많이 떨어졌어요. 고대 학추가. 왜냐하면 영어가 너무 쉽게 나왔어. 그래서 1, 2, 3등급이 50%에 거의 48%. 그래서 영어 가지고 수능 최저 다 맞췄어. 근데 연대 같은 경우는 영어를 빼요. 수능 최저 맞추는 곳에서. 근데 고대는 영어 포함이거든. 근데 영어 1, 2등급이 워낙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수능 최저를 너무 많이 맞춰서 뽑기도 많이 뽑았고,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많이 떨어졌지만 재작년까지 3년 동안 거의 안 떨어졌어요. 특정 학과 빼놓고는. 재작년까지는 의대도 수능 최저 맞추면 무조건 붙었어요. 내신에 관계없이. 물론 수능 최저 맞출 놈이 내신 나쁜 놈은 없겠지만. 그래서 요 그림을 일단 좀 잘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에는 강원대뿐이 없어요. 수능 최저가 있는 데가. 그래서 일반은 세계합 11에서 12등급, 자연은 10에서 13등급까지. 그러면 많은 학부모들이 이제 오해하는 부분. 서울에 있는 대학에 15개 대학에 가려면 내신은 1등급 돼야 된다. 이런 착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숫자가 경쟁률이에요. 학과별. 그런데 제가 왜 2019냐면 이때가 올해 상황하고 좀 내년 상황하고 비교가 비슷해서 그때 걸 잡은 거 일부러 세 자료도 있는데, 그러면 그때가 이제 수능 최저가 3개가 모였거든요. 그럼 만만치 않아요. 3개가 보면 1, 2, 2잖아. 쉽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에 수능 최저 맞춘 경쟁률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보면 8.7대 1인데 수능 최저 맞춘 경우는 1.3대 1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얀색에 해당하는 건 수능 최저 못 맞춰서 다 떨어진 거야. 내신 1등급이라 소용없어. 수능 최저를 맞춰야 그 다음에 내신 싸움이 벌어지는 거거든. 그게 교과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1.3 있고 1.3, 2대1, 1.3, 1.8, 뭐 1.8 많죠? 수시원서 6장을 썼는데 2대1도 안 되고 이게 경쟁률이에요?
거의 미달 수준이지. 그렇죠? 그래서 수능 최저 맞추는 게 관건이에요. 수능 최저가 어느 정도 높을 때. 그런데 학생 수가 줄으니까 어때요? 수능 최저 맞출 수 있는 숫자가 엄청 줄어. 더군다나 올해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중에 이제 문과 부모님들 수학 때문에 문이과를 통합을 해주고 나니까 문과 쪽으로 가는 확률과 통계 선택한 애들이 1등급, 2등급 맞을 확률이 아주 적어. 10%가 안 되지. 모의고사로만 보면. 그럼 뭐 걔는 문과로 가는 애들은 수학으로 이제 등급 맞추는 건 포기 거의 상황에 이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거꾸로 하면 문과 쪽에서는 수능 최저 맞추면 상당수 교과 전형에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과 쪽에서는 느슨해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작년까지 문과에서 수학 1, 2등급 맞을 친구가 지금 2, 3, 4, 뭐 뚝 떨어진 거예요. 거꾸로 이과에서는 3등급 맞을 친구가 2등급, 1등급으로 올라간 거고. 올해 그런 또 변화가 있어요. 수능이 개편되면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올해 변화가 이제 새로 생겼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거예요. 학과별로 한번 제가 대학이 이렇게 발표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추정을 해낸 거예요. 이게 원래 뽑는 숫자야. 그러면 한 학과에 3명, 4명, 그렇죠? 이게. 그렇죠? 그러면 얼른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의 고등학교가 일반계만 1,800개. 네? 다 합치면 특성화까지 2,300개나 돼요. 고등학교가. 1,800개 고등학교에서 3명 뽑는데 오죽 내신이 좋아야 되겠어요. 얼른 생각해보면. 그렇죠? 근데 얼마나 지원을 했느냐? 이게 지원자 수야. 그러면 이 흐린 색깔을 다 떨어뜨려 내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야, 말도 안 된다. 내신 1등 하면 당연히 못 가겠지. 그런데 수능 최저 맞춘 게 요거예요, 숫자가. 그러면 한번 보세요. 간호는 문과, 이과가 따로 뽑는 대학이 많아요. 간호는 이과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대 간호학과 우리나라 간호 중에 제일 많이 뽑는 대학이거든요. 20명을 뽑아, 문과를. 그런데 지금 114명이 왔는데 그 중에 36명이 수능 최저를 맞췄어요. 그럼 아직도 몇 명 떨어져야 돼요? 16명. 그런데 교과 전형의 특징은 뭐냐면 추가 합격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공식 용어는 충원 합격이에요. 추가가 아니라. 근데 우리가 통칭 추가라고 해서 제가 추가라고 한 거예요. 충원 합격이 중앙대 같은 경우는 거의 4바퀴까지 돌아가요. 교과 전형에. 네. 그렇게 되면 자, 추가 합격까지 치면 떨어진 애가 없잖아. 46명 아예 미달났을 거야, 이거. 다 못 붙고. 정시로 2월 됐을 거예요. 못 붙고. 그래서 수능 최저 맞추니까 다 붙었어. 100%. 물론 그 다음에 수능 최저를 한 단계 낮췄어요, 중앙대가. 낮추면서 그 다음엔 떨어진 애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입시상황이 다른 거예요. 대학들도 전형을 계속 그래도 바꿔나가니까. 여튼 이 해는 상당수의 학과들이 수능 최저 맞추면 다 붙더라. 그래서 일단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은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돼요. 일단 내신이나 비교과가 아니라 수능이 우선이다. 그게 돼야 그 다음에 싸움이 되는 거다. 그래서 수능 공부를 먼저 해라. 그 다음 종합전형이죠. 지금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24%뿐이 안 되게 많이 줄었는데, 자, 요거는 흔히 이 그림 보셨나요? 요거는 제가 저 광고하려는 건 전혀 아닌데, 제 카페 오면 요거를 설명하는 얇은 책자 파일이 있어요. 학생부 종합이라는 메뉴에 들어가면 그거 혹시 준비하는 친구 부모님들은 반드시 한번 친구라고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 프린트해서 집에서. 그래서 자세히 있는데 일단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요 두 개가 이 넷 중에서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정리하기를 학생부 종합전형이란 학업 역량이 되어 있는 친구들 중에서 전공 적합성이 뛰어난 친구를 뽑는 거다. 이렇게 표현해요. 선생님, 여기 보니까요. 인성이 보세요. 여기 20%, 25%도 있고요. 뭐 발전 가능성도 30%도 있는데 왜 자꾸 이것만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쪽은 상대적으로 변별력이 별로 없어. 몇 프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사실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근데 궁금해 하시니까 보여드리는데 이래서 프로수가 더 많은 걸 준비해야지 그게 아니라
입시라는 거는 몇 프로가 반영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게 더 영향력이 큰가를 봐야 돼요. 그렇죠?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설명해서 들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엉뚱하게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학업 역량이 돼야 돼. 왜? 대학은 공부시키는 데니까. 그렇죠? 아무리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옛날 입학사정관이랑 다른 점이 이게 비교과에서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일단 학업 역량이 되고, 그런데 학업 역량은 내신 등급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내신 등급을 포함한 학업 역량이 된 중에서 대학에 따라서 다른데, 어느 대학은 학과 중심으로 얘기하면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고, 야, 무슨 고등학생이 이렇게 학과를 중심으로 그 말이 되냐? 좀 넓게 하자. 그럼 이제 계열 적합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전공에 대한 준비한 거냐? 아니죠. 전공에 대해서 얼마큼 관심이 있냐야. 그 정도를 얘기하는 거지 전공에서 뭐 따로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꼭 그런 생각을 하시거든. 그래서 일단 학업 역량을 키우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공 계열 적합성을 거기다 플러스하면 붙을 수 있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간단히 얘기하면. 비교과를 하고 너무 애쓸 이유 하나도 없다. 그렇죠? 그래서 평가의 주안점이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비교과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문제 되고 있잖아요. 의사 지금 하고 있다가 그게 이제 비교과 문제였었잖아요. 근데 종합전형은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교과 성적도 보고 교과의 활동도 하지만 핵심이 뭐냐면 수업이야. 수업 시간에 얘가 어떻게 했느냐. 학교 안에서. 그렇죠? 학교 밖에서 이건 이제 아무것도 인정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교과 활동 중에 얘가 어떻게 선생님들한테 눈에 띄었느냐. 그럼 그게 뭐예요? 선생님들한테 눈에 띄었을 때 적어주는 걸 뭐라고 하죠? 교과 세분력 특기사항이라고 그래요. 이게 안과야, 찐빵이야. 학생부 종합전형의 안과는 비교과가 아니라 교과 세분력 특기사항이다.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이 그 수업 시간에 들어서 보니까 걔는 진짜 의사를 해야 되겠어. 국어 선생님 봐도 그렇고 영어 선생님 봐도 그렇고 그런 쪽으로 어떤 면에서 그런지 얘가 뭘 했는데 그런지 써주시면 대학에 합격하는 게 학생부 종합이에요.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이걸 잘못 오해를 하고 계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기본적으로 학업 역량 플러스 세분력 특기사항 또 이런 것도 되죠. 예를 들어서 얘는 내신이 4등급이야 수학이. 근데 공대를 가려고 그래. 그럼 공대에서 수학 4등급 안 뽑고 싶어요. 저 같은. 제가 교수라도. 저도 세 군데 대학에서 적사정관 한 사람이거든. 평가했거든. 안 뽑고 싶어. 그런데 수학 선생님이 써준 교과 세분력 특기사항을 봤더니 얘가요. 덤벙거리는 성격이 굉장히 머리가 좋고 수학적인 이력이 뛰어난데 덤벙거리는 성격이 있어서 다 풀어놓고 맨 마지막에 항상 답이 틀려요. 그래서 얘가 4등급이지 실제로 이런 수업 시간에 한 이런 것 예를 쭉 들어서 이런 걸 볼 적에 얘는 수학적인 능력이 우리 학교 어떤 애보다 우수하다. 예시를 하면서 관찰한 내용을 써주면 걔가 숫자의 4등급이면 1등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교과 세분 능력의 힘이에요.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 내가 수업 시간에 어필을 해야지. 나를 드러내야 돼. 근데 모든 친구들이 다 나를 어필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종합전형이 안타까운 게 거기 있었어요. 그럼 혼자 조용히 공부하려면 어떻게 했냐. 작년까지 기회가 없었는데 올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지역균형 선발이 생기면서 교과전이 생겨서 이거 안 하고도 얼마든지 대학을 갈 수 있게 됐다. 참 올해부터 다행이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종합전형 할 친구도 반드시 해야 될 것. 학과별 인재상이라는 걸 모르고 종합전형 준비하면 바보다. 제가 교사정관들 교육할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게 이 대학은 도대체 이 학과에서는 어떤 학생을 뽑을지 그것도 얘기 안 해주고 준비하려면 그게 무슨 시험이냐. 그래서 우리 대학 학과에서는 이런 학생을 뽑겠다라고 하는 게 학과별 인재상이에요. 대학 인재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모든 대부분의 대학의 같은 학과의 교수들, 대학은 다르지만 교수들은 성향이 같아 보니까 뽑고자 하는 애들이. 그래서 이건 이제 강원대 거예요. 강원대가 지금 제일 잘 되어 있고요. 매년 바꿔. 올해 뽑아놓고 이건 아닌데 싶으면 내년에 또 다르게 또 기록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인재상이 이런 거고 이런 교과하고 종합전형 할 때 이런 거 보겠다는 뜻이겠죠. 이런 활동 하세요.
이런 역량 필요해요. 이런 책 좀 읽으세요. 이렇게 다 알려줬어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종합전형 준비하면 바보죠. 대학은 우리 다 공개했어. 이렇게 뽑겠어, 이런 학생. 라고 했는데 이건 하나도 보지도 않고 지 비교과 활동, 봉사활동 한다고 떠들고 있어. 이게 바보인 거예요. 그래서 학과별 인재상을 반드시 봐라. 그런데 지금 많은 대학들이 돼 있는데 특히 이런 대학들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이거는 자소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자소서 쓸 때도 이런 역량을 써야 되겠지만 교과 세특의 내용도 바로 이 학과를 내가 하고 싶은 선생님들한테 그런 능력을 보여줘요. 예를 들면 경영학과예요. 제가 찾아봤죠. 고대에서부터 전남대까지 찾아봤어. 딱 보이는 게 뭐예요? 전부 리더십, 창의성, 외국어 능력, 그렇죠? 의사소통 능력. 어느 대학이나 다 똑같아. 경영학과는 교수들이. 그러니까 교과 세부 능력 이런 쪽에 이런 것들이 나의 장점이 드러나게 써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할 수 없이 붙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런 거를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뭐 학생부가 몇 장이 내가 뭐 17장이 되니까 좀 붙을 거예요. 이런 허황된 얘기하는 애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이 원하는 거를 해라. 2학년까지 자수 있는 대학이 또 상당수 있으니까 자수에서도 그 학과에서 원하는 내용을 자수에다가 써라. 내가 무슨 활동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추천도서 다 있어요. 이거는 제 카페에 학과별로 다 정리된 파일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 보시면 일일이 안 찾아다니세요. 그럼 이제 논술리 전형, 뭐 11,000명뿐이 안 되지만, 실제로 이걸 꼭 준비해야 될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논술 전형도 경쟁률 보니까 뭐 90대 1, 94대 1, 수능 최저 맞춘 건 이것뿐이 안 돼. 하얀 건 다 수능 최저 못 맞춘 애들이라 논술 아무리 잘 써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머니들이 잘 하셔야 되는데, 부모님들은 다 뭐만 하냐면 요거만 알아. 이 신문에 이게 나오니까. 그게 아니라 요 밑에 있는 실질 경쟁률 6대 1, 그렇죠? 7대 1, 6대 1, 5.3대 1. 이 숫자가 경쟁률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능이 있는 경우 이렇게 수능 체제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과도 마찬가지. 이과는 보면 더 그렇죠? 뭐 4대 1, 6대 1, 2.8대 1. 그럼 워드 6장 썼는데 기본 경쟁률 6대 1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논술 경쟁률 높지 않죠? 겉으로 보면 100대 1이 넘었어요. 101대 1이니까 엄마들이 기함을 해. 그런데 실제로 20대 1도 안 돼. 수능 최저 맞춘 친구가. 그래서 누구나 하라는 건 아니에요. 꼭 필요한 친구가 있다면 1학년, 2학년에서 지금서부터 꾸준히 해라. 어떻게 하면 되냐? 논술 가이드북 대학에 다 만들어요. 대학 홈페이지에 가면 있어. 그래서 논술 가이드북에 우리는 뭘 출제할 거고, 앞으로 어떻게 출제할 거고, 어떻게 채점할 거고, 어떻게 준비할까지 다 나와. 대학 요새 굉장히 친절합니다. 옛날 대학 아니에요. 깜깜이 전형. 야, 이런 소리 이제 안 해야 돼요. 대학은 상당히 많은 자료를 공개하고 있고요. 연대처럼 논술 가이드북이 없는 대학이 있어요. 거기는 선행학습 역량평가 결과 보고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 안에 논술 문제 얘기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집에서 엄마가 뒷바라지 할 수 있다. 그 다음 정시 전형. 그 다음에 이제 전형기 끝났으니까 이제 대학으로 갑니다. 자, 일단 전국에 있는 대학이 얼마 되냐. 일반 대학이 대기업에 등록되어 있는 대학이 185개. 그리고 이제 교대서부터 다 따로 치면 캠퍼스까지 한 250개가 넘어요. 4년제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5개 대학은 같은 이름인데 다른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연대, 고대, 한양대, 동국대, 건국대 5개 대학은 이름이 같은 다른 대학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옛날 우리가 생각하는 분교예요. 그런데 나머지 대학, 이 5개를 빼놓고는 다 대학의 기능이 둘로 나눠진 거지 분교 개념은 없어 이제. 뭐 강원대도 삼척에도 있고 도계도 있고 있잖아요. 이젠 분교의 개념이 아니라 대학이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 기능이 다른 대학을 서로 나눠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파란색으로 되는 예를 들어서 성대 수원 나왔다고 그래서 너 성대 서울 출신 아니야?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어? 경희대 공대 나온 애 보고 너 용인 출신이야?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 왜냐하면 이건 하나의 대학이에요. 요 밑에 있는 파란 것들은.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기능을 나누는 거예요. 주로
서울은 문과. 근데 왜 공대 쪽이 억울하게 다 지방에 있냐? 공대 시설을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곳에다가 시설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이공대 쪽이 수원이나 용인에 있고 서울엔 교실만 있으면 되니까 문과가 그대로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능이 나눠져 있는 거지 이건 무교 개념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5개 대학하고 나머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대학을 가면 참 좋겠죠. 여기 있는 대학이 꽤 많죠, 그래도? 이것만 해도 벌써 서울대, 연대, 고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경찰대학서부터 이게 뭘까요? 거의 서울대 수준급들이에요. 그렇죠? 맨 위에 있는 게. 그 다음서부터 뭐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중대, 외대, 뭐 제대, 뭐 쭉 해서 지스트, 이화여대까지 또 쭉 있고, 이제 부모님들이 용납할 수 있는 이왕 서울로 가면 용납할 수 있는데 어느 대학이에요? 보통 이제 건대가 마지막 대학이라고 그래. 그래서 건대, 쑥대서부터 동국대 여기까지 경희대까지 요 대학이 이제 우리 전국의 부모님들이 꼭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대학이에요. 그리고 국립대학교에서는 이제 부산대, 경북대가 일단 요 대학 수준에 좀 맞먹는다 보고 나머지 대학은 요 밑이라고 보시면 돼요. 꼭 뭐 대학을 서열화할 수는 없는 건데 대충 정시로 볼 때 수준이 그렇다는 것 뿐이에요. 학과별로 또 많이 다르겠죠. 그래서 여튼 우리가 가고 싶은 15개 대학을 보면 작년하고 올해 아주 입시가 달라진 게 뭐냐면 일단 교과 전형이 1750명이 늘었고요. 학생부 종합전은 무려 4290명이 줄어들었어 올해. 어마어마하게 줄어든 거예요. 4290명이 올해. 그래서 종합이 엄청 올해 많이 이미 줄었어. 첫 번째. 그런데 내년에는 어떠냐? 더 줄어. 종합이. 정시가 늘면서 정시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지금 40% 수준을 지금 맞추고 있죠?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국가의 방침이니까. 40%를 맞추고 교과가 34%인데 얼른 봐서는 교과 이거 6,000명, 이거 17,000명 그래도 종합이 많잖아요. 근데 착각이에요. 일단 이 종합 안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특별 전형이 들어가 있어. 농어 전서부터 뭐 아까 고른 교정이 있었잖아요. 그게 다 종합 전형이야. 그것도 다 빼야 되고. 그래서 실제로 수능 최저 있는 숫자를 봤더니 이 중에 일단 4,090명 수능 최저가 있어. 우리 요걸 노려야 돼. 그래서 연대가 올해 처음 수능 최저가 생겼어요. 서울대 지균이 있었죠? 이화여대 미래인재가 있어요. 홍대가 있고 올해는 경희대가 있는데 내년에는 경희대가 또 빠져요. 수능 최저가. 그래서 수능 최저 모집인은 4,000명이면 여기서 또 이거 빼면 한 13,000명 좀 남죠? 거기서 특별 전형 빼면 한 10,000명 정도 될 거야. 수능 최저 없는 게. 그러면 아까 대한민국에 고등학교가 1,800개에서 2,300개 있으니까 2,000개 잡으면 한 학기에 몇 명 들어가요? 5명. 그죠? 그럼 한 반에 한 명이 안 되잖아. 계산이 그렇게 나오죠. 수능 최저 없는 건 어차피 내신은 다 1등급 다 있으니까 어느 학교든 학력이 낮든 높든. 그렇죠? 그 비교과 다 비슷하잖아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할 수도 없죠. 그 차이가 없어졌다고 보면 골고루 보면 한 학교에 5명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 애를 한 반에서 하나도 될까 말까 하는 거를 올인해야 되냐? 그건 아니죠. 하긴 해야죠, 준비했으면.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올인하는 건 미련하다. 그렇죠? 이론적으로 설명. 그러면 수능 최저 있는 건 어떠냐? 이게 4,000명 중에 3,500명이나 돼. 교과가. 그러면 이 숫자보다 이 숫자가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최저에는 교과를 같이 준비해야 확률이 높아진다. 그렇죠? 이게 이제 내년에 이게 전형이에요. 그러면 아직도 얼른 보면 빨간색이 많죠? 종합이 많아요. 많지만 여기 수능 최저 없는 걸 빼면 그러면 교과 전형하고 숫자가 얼추 비슷비슷해진다. 그렇죠? 종합 전형이 많은 게 아니다, 이제는. 올해부터. 작년까지는 종합 전형이 절대 다수였고 올해 달라진 거예요. 지금 뭐 연대나 뭐 이런 데가 뭐 상당수를 지금 줄였거든요. 숫자를. 대신 이제 정시가 늘어서 연대 몇 프로요? 40%가 넘었잖아. 그러면 서울대, 연대가 44%야. 그러면 또 수시에서 못 뽑고 정시로 넘어가는 숫자가 있죠. 그게 연대가 지금까지 한 10% 정도 돼. 그럼 결국 지금처럼 되면 어떻게 돼요?
정시가 더 많아. 50%를 넘어버려. 2월 된 인원까지 치면. 그렇죠? 그래서 정시 인원도 상당수가 되기 때문에 여튼 수시에 합격에 수능 준비하는 거지만 안 되면 정시까지도 우리는 최상위권이라는 목표를 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수능이 최상위권은 살 길이다. 그럼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되냐? 우리 4, 5등급, 6등급 친구들은 그 친구들이야말로 수능 공부하면 수시보다 훨씬 좋은 대학 가요. 오히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종합전형에서 대학을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내신 수능이 지금 4, 5, 6등급인 친구들, 이 친구들은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한 방법, 수시보다 정시가 훨씬 쉽다. 왜 그런다고요? 정시 칠 애들이 없어. 똑같이 그게 숫자가 같아야 여전히 어려울 텐데 다 수시에 그냥 가버리고 정시에 안 남아 애들이. 그래서 똑같은 대학을 갔는데 예를 들어 교대, 수시보다 정시가 훨씬 쉬워요. 쉬운 정도가 아니라 훨씬. 그래서 수능 공부를 여튼 도시에 있는 친구들은 수능 공부하는 게 대학 가기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거점 국립대학 어때요? 교과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종합 정시 늘었어요? 안 늘었어요? 줄었어 오히려. 도를 대표하는 대학을 거점 국립대학이라고 그래요. 우리 국립대학도 지금 30개가 넘어요. 그런데 그중에 도를 대표하는 9개 대학 정시 오히려 줄었습니다. 지방대학 정시 안 돼요. 학생 모집이 안 돼. 아까 봤잖아. 추가 모집하는 거. 정시가 안 되니까 정시를 늘릴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서울의 상위권의 15개 대학과 나머지 대학은 입장이 전혀 다르다는 거. 입시가. 서울의 30개 대학도요. 작년 수부터 정시가 지금 엉망이 되고 있어요. 이미. 학생 수 줄은 게 서울에 있는 대학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냥 정원만 채웠어. 근데 안 뽑고 싶은 친구도 다 뽑아야 돼.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거점 국립대학 교과 전형이 핵심이에요. 종합 전형이 아니라 그 종합 전형도 경우 따라서는 교과 전형보다 내신이 높거나 낮거나 별 차이가 없어. 대신 종합 전형은 수능 체제가 없는 경우가 많고 교과 전형은 대부분 다 수능 체제가 있어요. 이게 들어가기 쉬운 거예요. 교과 전형이. 그렇죠? 거점 국립대 정시 모집 비율 여기는 뭐 16.5%뿐이 안 되는 대학도 있어요. 정시가 전체 거점 국립대학인데 경남대가 아니라 경상대가 국립대학이에요. 경남대는 사립이고 전남대도 20% 뭐. 그렇죠? 그러니까 다 수시에 뽑지 않으면 정시 학생을 못 뽑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럼 강원 지역의 대학들은 어떠냐? 강원대가 일단 4,846명 엄청 많이 뽑죠. 이게 이제 삼척 도계 다 합쳐서 저렇게 되고요. 교과 전형이 제일 많고 대부분 대학들 교과죠. 그 중에 이제 입학처장이 관심이 좀 많아서 강릉 원주대 같은 경우에 지금 종합전형 학교 규모 비해서는 굉장히 좀 많이 뽑고요. 강릉 원주대는 지금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원주 쪽에 보건 간호 쪽 교수가 지금 처장이었었어요. 지금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그래서 종합전형에 그분은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종합전형이 많고요. 나머지는 연대 미래 정도 그리고 한림대가 춘천에 있는 한림대가 좀 종합전형에 관심이 좀 많은 그런 대학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학과 얘기. 자, 전형 얘기했고 대학 얘기했고 학과 마지막 얘기했죠. 자, 학과를 보면 일단 부모님들이 관심 가져야 될 학과. 서울에 이런 학과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수도권에 대학 정원이 동결이 돼서 학과를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학과를 없애야 되겠죠. 정원이 동결됐으니까. 그러면 또 교수들은 어디 가고. 그래서 이런 학과를 우리나라가 꼭 필요한 학과들인데 못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이런 학과를 서울도 만들기 시작했다. 지방에는 이미 있었고. 그게 다 보면 뭐예요? 반도체, 인공지능, 그렇죠? AI, 뭐 같은 얘기고. 빅데이터. 배우면 그런 거죠? 아니면 뭐 사이버. 엄마한테 당연히 없었죠. 작년에 처음 만들었으니까. 그죠? 이런 학과들, 똑똑한 친구들이 이런 데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것이 얘기는. 예? 근데 이런 게 있는지조차를 몰라,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이제 못 가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요. 수도권에도 뭐 마찬가지 로봇공학 서부터 다 비슷한 학과들이잖아요. 이런 학과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있어서, 뭐 성적이 꼭 우수한 애들만 가는 게 아니에요. 한라대, 빅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있잖아요. 한라대도. 원주에 있는 한라대. 한라대,
그것도 재단 튼튼한 건 아시죠? 현대 한락그룹, 한락시멘트 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내가 꼭 공부를 최우수권이 상위권에 가는 게 아니라 이런 학과를 고등학교 때 공부 못했어도 이런 데 가서 얼마든지 잘하는 친구 있어요. 자기 재밌어서. 제가 한 친구를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을 보는데 이 친구 내신이 평균 7점 몇 등급이에요. 7점 몇 등급이면 어떻게 하는 친구예요? 학교에서 3년 내내 침 흘리고 자는 놈이야. 아무 관심도 없는 거예요. 학교에 지원감독 가보셨어요? 가보면 반 이상이 이름 쓰고 자잖아. 그럼 7등급이면 이건 완전히 야구 운동부보다 못한 놈이야. 그런 놈인데 수학 하나를 어떻게 해가지고 과거에 이제 이과인데 문과 수학으로 바뀌어서 문과들이 워낙 수학 폭이 많으니까 수학 하나 3등급 딱 맞았어. 그런데 그거 가지고 정시에 서울의 수시가 다 떨어졌고요. 서울이 아니라 수도권에서 떨어졌고, 근데 정시에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 갔는데 지금 돈 한 푼도 안 내고 다녀요. 장학생이.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하는 놈이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니까 이게 통이에요. 가서 지금 장학생으로 한 학기에 56만 원이니까 기숙사비 내고 끝이야. 몽땅. 그래서 지금은 얼마든지 자기 노력하면, 지금 새로 생긴 한정공대 어때요? 생활비까지 주잖아. 돈 내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얼마든지 꼭 최상위권만 우리 입시설명에서 강의를 들을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은. 낮으면 낮은 대로. 아까 뭐랬어요? 4, 5, 6등급 얼마든지 수능을 잘 보라가 아니라 잠만 자지 말아라, 학교 와서. 학교 와서 그냥 수업 시간에 하는 정도까지만 문제 풀어도 4, 5, 6등급 단지대학 웬만한 데 갈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변했어. 그 다음에 이왕 서울에 있는 대학 가면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그 대학의 특성학과 좀 알아봐라. 예? 예를 들어서 문과다. 그런데 나는 문과인데 전문직을 하고 싶어. 그럼 뭐가 있어요, 방법이? 없죠, 이제는 거의. 변호사도 법학전문대학 가니까 없잖아. 그런데 이 친구가 여자친구야. 여학생인데, 나는 세무사가 될 거야. 회계사가 될 거야. 뭐 이런 친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영학과 갈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립대 어디 갔나요? 여기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특성학과잖아요. 여기 세무학과 나와서 대학원 세무학과까지 나오면 대한민국의 세무 쪽엔 제일 엘리트야. 아무도 못 건드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한양대, 뭐 많아요. 여기 있는 거 다. 한양대, 예를 들면 미래자동차공학과. 건물 하나가 한 학과 같어요. 이 한 학과가 1층에 딱 들어가면 이게 현대자동차 전시장보다 더 커. 그러니까 자동차공학과 무슨 자동차 고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래자동차가 뭐 전체 설계도 하고 디자인 설계하고 얼마든지 똑똑한 친구들이 갈 수 있는 학과가 많아요. 그런데 그냥 엄마가 아는 학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의대도 가야죠. 그러나 똑똑한 친구가 모두 의대 가는 건 좀 미련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튼 의대 37개 있고요. 치대 11개, 한의대, 경희대 빼놓고 다 지방에 있죠. 수의대는 거점 국립대학에만 있고요. 건국대만 유일하게 사립대학이에요. 그건 다 거점 국립대학에 수의대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대가 엄청 많이 생겼죠. 이거보다 더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약대 얘기만 잠깐 하고 넘어가면 약대 내년 얘기입니다. 내년에 일단 수능으로 보는 게 제일 많죠. 수도권에서는. 그렇죠? 많고 그다음 종합 교과로 간다. 특히 지역으로 보면 요 진한 파랑 빨강은 어느 지역이나 애들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흐린 파란색, 분홍색, 흐린 회색은 그 지역 애들만 갈 수 있는 지역인재 전형에 바로. 그래서 지역인재 전형이 엄청 많이 뽑아 이제. 40% 뽑아야 되니까 기본 틀이. 그렇죠? 그래서 지역인재 전형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좀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 교대. 원칙적으로 추천은 안 해요. 그러나 누군가 또 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적극 권장할 상황은 아니야. 이거는 종합이냐 정신이냐인데 여기도 역시 분홍색이 많죠. 이건 지역인재. 다른 지역에도 못 오는 거예요. 그럼 진한 색만 올 수 있는 건데 경인교대 뭐 당연히 그렇고 나머지는 우리 지역 교대는 우리 지역 학생들 우선 뽑겠다 그런 얘기죠. 아니면 정시로 와라. 그래서 정시가 훨씬 쉬운 거예요.
광주교대 같은 경우 한 360명인가 뽑아요. 1년에. 그런데 지금 3년째 광주교육청에서 초등교사를 9명씩 뿐이 안 뽑아. 졸업은 360명 했는데 9명 뽑아. 그러면 인구 절벽 더 심해질 텐데 우리 친구들 졸업하고 났을 적에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렇죠?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돼. 꼭 원하는 친구는 가야 되지만 거기를 최종 목적으로 해서 오로지 하는 거는 좀 한번 고려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경찰대 사관학교. 특히 경찰대가 올해부터 바뀌었어. 뭐가? 남녀 제한이 없어졌어. 전엔 남학생 90명, 여학생 10명이었는데 풀어버렸어. 그래서 50명 뽑고 50명은 현재 경찰에서만 뽑아요. 그래서 혜택이 많이 줄어서 경쟁률이 좀 많이 낮아질 것 같아요. 지금까지 경쟁률 84대 1 그랬는데 경찰 육사 한 26대 1 많이 지금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 수가 줄니까 경쟁률이 줄어요. 국관사가 오히려 국군 간호사관학교 경쟁률이 좀 셉니다. 그다음 기업체 계약학과는 이 학과 나오면 무조건 이 기업체 들어가야 되는 거야. 대신 4년 동안 뭐 장학금 받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대학 계약학과가 있고요. 그다음 군계약학과. 예를 들어서 나는 파일럿이 되고 싶어. 파일럿. 그런데 공사는 안 가고 싶어.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세종대 항공시스템공학과에 공군 조종병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물론 국가가 다 돈 대죠. 13년 동안 의무 조종은 해야 돼. 나와서 민간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종사 되는 길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계약학과. 또는 우리 집은 얘는 진짜 의대를 가고 싶은데 경제력이 좀 안 돼. 그러면 의대 들어간 다음에 나 13년 의무 근무하겠다 의무관으로. 그러면 국가가 모든 돈 다 돼요. 그런 제도도 있다. 나는요 대학은 가고 싶은데 공부는 진짜 싫어요. 이런 친구도 있어. 그죠? 근데 그런 친구가 공부 고등학교 때 하기 싫다고 대학까지 말하면 없어요. 또 잘하는 친구도 있다니까.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조기 취업형이에요. 이건 뭐야?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요 대학에 기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계약을 맺는 거야. 나 이 회사 들어가겠다. 라고 하면, 그래서 이 시험에 합격을 하면 1년은 회사 안 다니고 대학을 다녀. 그 2년 차서부터는 회사 다니면서 저녁 때 공부를 해. 언제까지? 2학년, 3학년, 2년만. 그리고 졸업이야. 대학은 4년 해야 졸업이잖아요. 그래서 3년 만에 졸업시켜. 그 2학년, 3학년은 취업해서 회사 다니면서. 이게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예요. 그래서 난 빨리 돈 벌고 싶다. 자립하고 싶다 하는 친구는 이런 방법도 대학이 있다. 자, 마지막으로, 내년에 서울대 정시 얘기를 잠깐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 이 서울대 정시를 발표하면서 야, 대학이 다 정시가 바뀌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서울대를 따라간 대학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생각밖에. 무슨 얘기냐면 서울대가 일단 수능 체제도 바뀌었지만 중요한 게 뭐냐. 정시에 지금까지는 수능 100%였거든요. 올해까지 수능 점수 갖고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학생들이 서울대 가겠다고 자퇴하고 검정고시 보는 친구도 있고 이런 친구 많았거든요. 정시에 직윤이라는 걸 만들었어, 내년부터. 그래서 이것도 추천하는데 졸업생도 추천이 가는 게 대신. 왜냐하면 재학생만 하면 추천 인원이 안 나와. 공부 잘해서 이미 다 갔으니까. 그래서 졸업생까지 해서 2명 추천받는데 교과 평가가 40% 들어가. 40점이. 수능 교육이 아니에요, 이제. 그 도대체 교과가 내신이야? 그건 아니고요. 그게 뭐냐? 요 3가지야. 너 뭐 배웠는데,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리고 성취도도 물론 중요하죠. 그 다음 학업 수행 내용 해서 어느 과목을 들었느냐. 이게 2015 개정교육과정의 특징이에요. 너 어느 과목 들었어? 너 이 대학, 이 학과 오는데 필요한 과목 들었어?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학업 성적. 성적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등급만이 아니라 원점수, 표준편차 등등 다 봐서의 성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과 세분력 특기사항. 또 나왔죠. 교과 세분력 특기사항은 고등학교 다니면서 내신 등급 이상 중요한 거예요. 이걸 좀 잘 해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리포트를 내거나 발표를 하거나 그러면 주춤주춤하고 안 하는 친구들 많아요. 특히 남학생, 여학생도 그래도 좀 하는 것 같은데 남학생들이 그런 친구가 많거든. 혹시 집에 그런 아들이 있으면 야,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하는 게 대학 가는데 일단 최우선이래. 이렇게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서
교과 세분력 특기상 요 세 가지를 가지고 교과 40% 내지는 20%를 반영하는 이런 입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추세가 앞으로 어느 대학까지 이제 갈는지 모르지만 일단 서울대가 이제 앞장서서 그러니까 이제는 입시가 어떤 거예요?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한 친구를 뽑겠다는 게 입시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혹시나 뭐 밖으로 돌리는 부모님들은 여기 안 계시겠죠? 그래서 학교 생활을 충실히 잘하면 특히 강릉 지역 같은 경우도 선생님들 굉장히 뭔가 이 진학에 대한 진학 지도에 대한 열의가 굉장히 그래도 강한 지역이거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러면 학교를 믿고 잘 따라주는 게 우리 친구들이 대학에 합격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튼 제가 어떤 통계를 한번 내봤더니 내가 다니는 학교나 우리 학교 선생님한테 만족한다 하는 친구들이 성적 올라가는 게 많아요. 그런데 집에서 엄마가 한마디라도 야, 니네 학교 뭐 진학시도가 그러냐, 뭐 니네 학교 너희 담임 선생님은 이런 식의 엄마가 한마디 뱉은 게 애한테는 굉장히 치명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교를 믿고 학교에 적응을 잘하는 게 일단 대학에 성공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강의를 들으셨는데 짧은 시간에 강의하니까 이제 궁금한 거 더 많이 생겼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몰랐던 것도 알고. 그러면 도대체 나는 좀 알고 싶은데 어디다 알아야 되느냐? 바로 어디가에 가면. 대학의 모든 정보는 어디가에 가면 있어요. 제가 이제 대기업에 있을 때 그때 만든 이름인데요. 대학 어디가? 그래서 여기 1600-1615라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우리나라에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선생님들을 추천했어. 이 선생님 우리 교육청에서는 제일 진학 잘하는 분인데 그분이 380명이 있어요. 그분들이 상담해 주는 거예요. 현직 교사들이 다. 그런데 전화하다 보면 380명이니까 어떨까요? 가끔은 나랑 안 맞아, 사인이. 그러면 고맙습니다 하고 끊으세요. 뭐 또 전화해. 그럼 다른 분이 받는데 또 아니면 또 끊으시고 싸우지 말고. 그래서 계속 내 마음에 드는 답이 나올 때까지 전화하시면 돼. 전화비 다 국가에서 내줘요. 이거 국가에서 다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활용하시면 뭘 질문할 수 있냐? 모든 것. 입시 용어서부터 그 대학 학과에 작년에 몇 점이 붙고 떨어졌냐까지 다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대기업이라는 데가 전국의 입시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프로그램 보면서 상담해 주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알고 싶은 모든 입시 정보를 다 물어봐도 돼요. 그죠? 그리고 더 길게 자세하게 전화로 안 하고 싶으면 여기 온라인 상담도 돼요. 그러면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아주 이건 세밀한 거야. 이런 거 알고 싶으시면 온라인으로 질문하면 상담 교사도 알 수 없으면 대학에다 직접 전화해서 다 찾아서 온라인으로 답을 해줘요. 비밀글로. 그래서 이런 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입시 정보 얻는 거는 문제가 하나도 안 해요. 어떻게 얻는 걸 모르고 뿐이거든요.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은 여기 들어가는 거. 또 뭐도 있어요. 강릉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지원관 들어가 있잖아. 아세요? 지원관 들어가면 늘 상담할 수 있잖아. 그래서 강원도가 지금 시스템이 제일 먼저 만든 데가 강원도거든요. 제도랑.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냥 어렵다, 모른다 이러지 마시고 찾아다니면 아주 쉽게 문이 열려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다 원하는 대학 학과에 들어갈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혹시 질문 있을까요? 선생님, 저 네.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 네. 군 계약학과는 이건 1학년 때부터 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ROTC나 학군장교나 이거랑은 아니요. 처음서부터. 입학할 때서부터. 그럼 입학할 때부터 여기다 원서를 그렇죠. 그 학과에 원서를 넣는 거예요. 입학할 때. 그러면 아까 거기 육군사관학교 나왔는데 육군사관학교에 그 학교장 추천이 있고 그 일반 전형이 있고 이렇게 전형이 세 가지 전형이 있었잖아요. 그럼 거기를 두 군데를 다 쓸 수 있는 건가요? 육사에서. 예. 그거는 그거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있잖아요. 연대, 고대가 제가 다른 거 보여드렸죠? 그건 대학마다 다 기준이 달라. 그래서 중복 지원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서 그건 일일이 찾아보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걸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하여튼 전부 원하는 대학과 꼭 보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